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에 대한 다양한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인사 먼저 나눌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벌써 봄인데요. 주식시장에도 따뜻한 봄이 온기가 빨리빨리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익률 포트가 좀 따뜻하려면 지금 어떠한 구상을 해야 될까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가장 긍정적인 최근의 대로는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오늘 미국 장에서 들려온 악재는 있죠. 테슬라의 중국 출하량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 김태선 본부장님께 드려볼게요. 오늘 저희가 2차 전지를 이 시간에 이야기함에 있어서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테슬라발 악재에도 급락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구간, 네. 그리고 리튬 가격 반등의 기인에서 그리고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2차 전지의 포커스는 어디에 두고 봐야 될까요? 개별 기업의 약간의 이제 서로 다른 스토리에 따른 이제 변동성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글로벌 증시장 마감하고 가장 좀 걱정이 됐었던 게 테슬라의 낙폭이 좀 컸어요. 네. 그러니까 1%, 2%대, 3%대까지는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조정이긴 한데 또 5% 이상의 지금 대형주의 이제 하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봤을 때는 저는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다 같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장 시작하고 나니까 조금은 이제 차별화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좋았으면 2차 전지가 우르르 올라가는 혹은 테슬라가 좀 밀렸으면 다 같이 좀 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은 테슬라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는데 개별 기업들의 개별 뉴스가 있는 기업들은 조금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전고체 관련 뉴스가 있는 한농화성이라든지 뭐 CIS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또 SKC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 모멘텀을 갖고 좀 올라가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에코앤드림도 지금 여전히 또 신고가 행진을 또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2차 전지도 이제는 각 기업별로의 어떤 뉴스와 그리고 수급 플레이로 조금은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난이도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익을 보려면 상식적으로 움직이고 나서 트레이딩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이 움직여야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시장의 패턴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이 느끼시기에 너무 어렵다. 아니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안 올라? 이렇게 또 와닿을 가능성이 높은 지금 시장이라서 저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나 그 대응을 하기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기업별로 일단 실적 위주로 비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본부장님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에 관해서 우리가 악재 리스크는 거의 다 반영된 구간, 바닥 다지기라는 전제로는 접근을 하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도 봐도 되는 구간은 맞는지. 근데 악재가 다 해소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일단 이번에 그 테슬라의 판매량 감소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마진율일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가 이제 이 판매량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가 차량 가격의 인하였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던 이유는 뭐냐면 높은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영업이익률까지 테슬라가 포기를 해 그러면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녹록지 않겠구나라고 또 이제 시선의 어떤 변화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바닥을 모두 하긴 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하지만 리튬 가격의 회복을 본다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앵커님 이야기한 대로 어두운 터널은 다 지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되게 어렵네요. 복잡한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기업별로 조금은 이제 대응 방향을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다로운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개별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과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별 기업한다면 오늘은 이쪽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금양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469 배터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술력 측면에서 뭐 다른 시각일 수 있겠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지금까지는 4680을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것도 하나 궁금하고요. 금양이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인터배터리에서도 공개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추가적으로 기대할 만한 거를 우리가 그럼 지금 안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우리가 그 기대를 안 할 이유는 없죠. 충분히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오늘 한 지역 신문에서 이제 발표가 됐고 내일 이제 발표를 한다니까 이제 내일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지금 이제 기대감이 높았었던 것만큼 충족이 되느냐? 뭐 당연히 회사 한 3년 만에 개발했다고 하니까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색안경을 굳이 끼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채택하고 양산되느냐. 지금 이제 양산 일정이 내년 초로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밝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양산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들도 이제 체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호재다 악재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금양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긍정적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양산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채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기업들이 채택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채택이 될 것인가. 이제 복잡한 과정에 들어온 건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좋은 기술이고 좋은 양산을 할 때 기업이 원하는 만큼 또 이것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특징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이제 금양이 이렇게 된다라면 이게 금양의 수혜를 보게 되면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빵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파는데, 이걸 뭐 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먹던 걸 김태성 본부장이 뺏어 먹겠다 그러면 제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이게 금양에 우리가 이제 469 배터리를 하게 되면 다른 배터리가 채용이 안 되니까 빠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시장에서는 이것이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피해를 볼 거야라고 보는 시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신중론으로 저는 접근하는 걸로 보는 거. 이게 서로가 이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아직은 좀 신중론이 더 지배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차분히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오는 것 같고 2000년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조금 오늘 에코프로를 놓고 본다라면 별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최근에 올 들어서부터 많이 줄었고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6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라고 했을 때도 60만 원. 물론 50만 원 언더에서 60만 원 올라왔죠. 지금 이 테슬라가 안 팔린다 그래도 이거 굉장히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 반등보다 전방 산업이 안 된다라는 게 더 악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락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보고 계시고 난 이제 좀 지쳤어라고 파시는 분들은 소수이다 보니까 어떠한 뉴스에도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게 문제겠죠. 떨어질 때도 지금 이제 악재에도 나는 안 팔아 그러면 이제 안 파는 거니까 주가가 변드는 건데 올라가려면 이제 새로운 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테슬라가 잘 팔린다라든지 국내 전기차가 잘 팔린다라든지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거 올 때까지는 뭐 우리가 바닥다지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옆으로 조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오래 가면 쉬었다가 올라갈 수 있는 동력도 되지만 네. 지쳐버립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된다라면 조금 2차 전지가 시간을 끌수록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한 우리가 이해관계도 따져야 되겠고 지금 이제 3월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그 금감원 부위원장께서 싱가포르에서 IR 이제 우리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IR 하면서 외국 기자분들 이거 언론에 나온 거예요. 공매도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6월 이전에 공매도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들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멈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6월 말까지가 지금 이제 한시적이고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부위원장 공식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보다 먼저 공매도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것이 과연 2차 전지에게 호재냐 악재냐도 여러분들이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째깍째깍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짧게만 요거 하나만 봐주세요.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장기 소외주 가운데 동박도 움직임이 나왔다가 오늘 윗꼬리가 정말 길게 달렸거든요. SKC 대표적이고요. 이것도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동력이 좀 제가 많이 이제 우리가 엔캠이 올라갈 때부터 제가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엔캠이 올라갈 때부터 2차 전지 내 순환매, 2차 전지 내 순환매. 엔캠 이후에 전해질 다음에 뭐가 올랐죠? 리튬이 올랐죠? 전고체가 올랐죠? 지금 동박까지
또 한 번 순환매가 도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근데 이 순환매가 도는 것은 시간이 점점 빨라지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볼 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해서 처음에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이 기대감이 짧아지는 게 인간의 그러니까 쾌락이라든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점점 무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오늘의 이제 꼬리는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슈가 튀어나왔다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 오늘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인 쪽에 또 조명을 해봤고요. 앞으로 남겨진 이벤트 그리고 악재 호재 속에 이 정도 반응 나오면 어떻게 위치를 봐야 되는 건지 설명 전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5위에서 찾아봤고요. 한 단계 올라가 볼게요. 금융 지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승세가 3월 넘어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저 PBR주 가운데 오늘만큼은 금융 지주사에 대한 큰 손들의 반응이 뜨겁게 나오는데요. 본부장님, 밸류업 실망감은 정말 잠깐이었던 것 같고 특히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는 차곡차곡 올라가는 패턴이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더욱더 열어놓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왜 특히 이쪽에 대한 수급이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금융 지주 혹은 이 증권 관련 주들 혹은 보험사들까지 정말 이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고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PBR에 대해서 모두 주의하자라기보단 먼저 지금 강한 시세를 냈었던 방금 말씀드렸던 업종들은 이제는 다소 조금 이제 이 리스크 관리를 일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저는 다시 담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을 조금 하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더블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뿐더러 작년에 이제 이 매출에 대한 부담감 또 올해 이제 또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저는 현재 구간에서 너무 높은 위치에서 이제 아무리 저 PBR 관련주다 하더라도 붙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다른 시각을 저는 봐야겠죠. 일단 어찌 되었든 네. 정부 정책에서 밀어주는 쪽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이제 2월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급의 공백이 정말 나타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이 다크호스처럼 지금 등장했던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연기금이 이제 매수에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에 저는 그때는 적극적으로 봐도 괜찮으나 지금 시점에서는 일부 이제 차익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임을 인정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 조정이 나오는 시기를 어떻게 보면 될지도 궁금해요. 6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네. 너무 늦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5월에 2차 세미나가 개최되긴 할 텐데 너무 또 잡아놓고 모멘텀을 타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면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시기에 조정이 나왔을 때가 다시 한번 접근할 시기라고 대략 저희는 생각을 지금은 해놓을 수 있어요. 저는 3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1차 세미나와 너무나 변화된 2차 세미나 있을 확률은 저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강제성이라든지 어떤 이제 페널티를 강하게 부여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표창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표창이요, 맞아요. 네, 일단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세부적인 지침,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제 세미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잠시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이 배당락 끝날 때쯤 돼서 다시 한번 담아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챙기고 다시 한번 볼 때는 볼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위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쭉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부장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약간은 쉼표가 어느 정도 기간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세요? 일단 조금 우리가 이제 이쪽 그 금융 섹터를 사는 측과 개인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 아이 고등학교 때가 생각납니다. 저희 아이 고등학교 때 저희 아내가 아이 컴퓨터를 바꿔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공부를 위해서 컴퓨터를 바꿔줘야 된다라고 저는 컴퓨터를 바꿔줬어요. 근데 아이는 이걸 통해서 게임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딴 마음을 먹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데 나는 공부를 위해서 바꿔줬는데 아이는 게임을 하려고 이제 바꾼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들 자선운용사나 연기금들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그 코드를 이제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나름대로의 역할이라든지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포트폴리오예요. 다양한 자기네들이 한 뭐 1,000억, 100억 중에 여기 한 몇십억, 몇백억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물론 그들과 묻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이들은 100억, 1,000억을 운영하는 데서 1년, 2년 운영하는 거지만 우리는 1년, 2년 못 기다리잖아. 빨리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결국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순간에서는 저는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처럼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부담될 거 없어요. 어차피 윌름 또 사면 되는데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개인 투자자들과 그 기관들의 입장이 다르다. 이게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맞지만 마치 제가 아들한테 컴퓨터를 바꿔주고 크게 한번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좀 정부 정책의 방향은 이쪽이 맞긴 한데 네.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저희도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되면 또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로 좀 넘어가 볼게요.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 이야기 해볼 겁니다. 여러 번 그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 이야기 정말 방송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수익률로 증명되는 게 사실은 반도체라 계속 봐야 되는 건 맞는 건지 지금이라도 지금 더 이 포인트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사실 어떤 반도체를 가지고 있냐도 차이가 또 많이 나고요. 네. 반도체가 포트에 있냐 없냐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고프리미엄, 부담스러운 구간인 건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아침부터 계속 반도체 이야기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또 하면서 전략에 대한 고민을 가장 깊이 해야 되는 섹터가 반도체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온갖 생각이 지금 교차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꼭 봐야 하고. 근데 지금 사야 되는가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져보면 어렵다. 점점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없으셨던 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고 하면 반도체 산업을 떠나서 시장에 지금 봐야 되는 대내 변수가 굉장히 많은 한 주다. 그러니까 이제 비농업 지표도 이제 곧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도 이번 주에 있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언제든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지금 여기서 2% 빠진다 그래서 급락이라는 표현 안 쓸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조정. 그런데 이제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되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 발언 좀 지나서 그리고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지나서 일단 지금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 매도를 하시는 전략 혹은 단기적으로 본인들만의 이제 매매 전략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떤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나 그렇지 못하는 대다수의 이제 이 주린이 분들을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덜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고 소외받은 이유가 실적이 안 나와서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다 보니까 그쪽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게 있는데 일단 저는 후자의 경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쪽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노공업, ISC, TSA 같은 경우에는 이미 AI 시대 이전부터 높은 마진율을 좀 기록해왔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덜 오른쪽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수급이 들면 오를 만한 명분이 확실히 있는 쪽을 저는 선택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통 반도체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익그룹주들까지 올랐던 게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 쪽은 잠시 소강 상태, 삼성전자가
이제 뒤따라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덜 오른쪽을 공략하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 하나 궁금한 게 어제 SK 하이닉스 폭발적이었고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모두 다 그 밸류체인 안에서 힘을 정말 힘껏 내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연속성이 강하게 이어지는 쪽은 이수페타시스라서요. 오늘장까지 뚫어내는 쪽은 조금 더 패턴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그 점은 어떻게 봐야 돼요? 차이점은 신고가이냐 아니면 전고점이라고 하는 매물대를 가지고 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이수페타시스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제가 이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히 좀 예측을 해보면 전고점 돌파한다. 이것에 이제 베팅을 하고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4만 원 위까지 그럼 보시는 네, 거군요.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부터는 눈치 싸움이 된 거죠. 정리를 해야 될까? 더 가지고 있을까? 지금 사야 될까? 하지만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눈치 게임이 아니라 일단 전고점을 돌파한다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정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조금 더 반도체에 대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쪽에서 오랜만에 시세가 강하게 면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는 HBM 그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꽤 오래 조용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CXL, 온디바이스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는 전공정 이야기도 살짝 했고요. 지금은 어디를 볼 때인가요? 반도체에 머무를 때는 맞는지,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폭발적인 시세가 다른 쪽에서 날 가능성도 있는 자리인지 궁금해요. 지금 다른 쪽에서 뭐가 날 것인가라는 예측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CXL, 온디바이스, 전공정 다 돌았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어디서 돈을 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걸 할 게 아니라 저는 왜 다음 걸 보죠? 지금 HBM이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HBM이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게 끝나고 난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공정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온디바이스라든지 CXL을 보겠지만 지금 그거 신경 쓸 겨를가 없어요. 계속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왜 다른 걸 보죠? 그 이유는 그거죠. 이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그럼 다른 부담스러워서, 거다라는 네. 건데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를 제가 올 지난 가을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하이닉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를 계속해서 모아가신 분과 부담스러웠지만 온디바이스 갔다가 CXL 갔다가 전공정 가신 분들하고 수익률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뭐 자꾸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외가댁에 가셨을 때 화장실이라는 게 밖에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갔죠. 근데 삼촌들은 그 무서운 화장실을 자유롭게 다녔어요. 무섭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무서움은 누가 있는 거죠? 외부에 있는 건가요? 내 마음에 있는 건가요? 지금 여러분 한미반도체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된다면 무서움은 그러니까 차트는 이건 전형적인 우상향하는 거예요. 어제 윗꼬리를 달았고 오늘 윗꼬리 단 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제 만약에 뒤 이렇게 따라가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윗꼬리가 달렸으면 물린 거죠. 소위 물린 거죠. 그런 분들이 오늘 아침에 매도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안 팔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가는 나하고 화장실이 무섭지 않다는 삼촌들하고 누가 더 많을까요? 나는 무서워하지만 삼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차트를 놓고 본다면 왜 무서워하는지 단지 높은 가격이 무섭다? 이거는 그러면 하락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책에 보면 이론이 그렇죠. 떨어질 때 무서워하고 올라갈 때는 즐거워해야 되는데 사람 심리란 게 그렇죠. 올라갈 때 두렵고 떨어지면 오히려 아이 기다려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저는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하신 고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금은 이제 어떤 뭐 우리가 HBM 후공정의 장비주들이 이제 또 되는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시간도 저는 다가올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다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뭐 완공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단계이면 지금 이제 미국에다 짓는 것을 디램 공장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공장이고 여기서 HBM을 생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장비들이 이제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삼성과 그 HBM과의 그 장비사들과의 관계는 하이닉스만큼 돈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또 한 가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게 속도전이에요.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것은 우리가 차분하게 검토해서 3년, 5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빠르게 공장을 다른 나라들보다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증된 기업을 쓰겠습니까? 검증해서 쓰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혜를 지금은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있다 하더라도 삼성 밸류체인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그런 걸 이제 베팅하는 거죠. 그런 걸 전공정의 베팅보다는
하이닉스 후공정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협업할 수 있는 쪽에 나는 차라리 베팅하겠다. 그게 좀 더 좀 즐거운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건 아니다.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 HBM 키워드를 가지고 거기에서 전략에 대한 힌트를 아직까지도 찾아볼 때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2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핵심 축이 AI에 대한 이야기였을 텐데요. 거기서 조금 더 이어가는 시선 전력기기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오늘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떼어내서 해보긴 할 텐데 관점을 앞서 본 키워드 그대로 끌고 가야 될까요?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리고 다음 수혜가 어딜까? 그러니까 전력기기. 이 논리로 아직도 볼 수 있는 자리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으로 의견 주실까요? 일단 그 앞에 히스토리가 하나 더 있죠. 어떤? 미국의 인프라 그렇죠. 교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거론되는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사실 AI라고 하는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로 붙은 거지 이것 때문에 올라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일단 미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전력 기기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것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AI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를 엮이면서 더 좋은 좀 시세를 내고 있는데 저는 이쪽 계속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선택의 차이일 것 같아요. HD 현대일렉트릭 재룡 전기를 계속 추적 관찰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오늘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전선주들, 네. 케이블 관련주들을 지금부터 이제 다시 볼 것이냐, 이것은 이제 선택의 차이일 뿐인데 저는 쭉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던졌죠. 지금보다 데이터 센터는 2배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관련 사업도 2배 이상 더 커져야 되는데 이 전력 기기, 인프라, 기존 종목군들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서 더 오른쪽을 좀 찾아보자면 전선주들, 그리고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에 또 엄청나게 또 변동성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또 구리 가격이 최근에 또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는 전선주들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 효성 중공업도 봐도 될까? 이게 인적 분할 이야기가 있어서 스토리라인을 그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플러스 요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인적 분할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그래서 인적 분할을 일단 좀 나중 이슈로 체크를 하고 단순하게 본업 기준으로 본다면 효성중공업도 당연히 봐야 되는 또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커지는 건 맞으니까요. 네. 시장에 대한 기대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더 해주실까요, 위원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력기기, 변압기, 전선은 이거는 우리가 먹거리, 식사와 같은 저는 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김수영 본부장이나 저나 여기 지금 많은 스태프분들이 하는 일은 다르죠. 그렇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됐던 우리가 이제 뭐 이걸 가지고 뭐 전기차에 충전을 하던 아니면 하다못해 엊그제 이제 우리가 개발한 UAM에 충전을 하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하수도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가격 부담은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가격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포트의 한 20% 정도는 저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그래서 좀 끝까지 한번 좀 가져가는 보는 전략. 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산업이 더 발달할수록 이거는 빼놓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될 섹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꼭 필요한 섹터, 역시 어느 쪽에 커지는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키워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의료 조금 더 묶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비대면 진료 쪽을 좀 볼까 했었는데 시세가 조금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쪽 질문을 드리는 게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와, 이렇게나 다시 한번 강합니다. 경고 종목 지적 여러 가지 딱지가 붙은 종목도 최근에 강한데 오늘 오후까지 알테오젠이 불을 뿜어냅니다. 신약에 대한 키워드 관련된 기업까지 매기가 확장될까요?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김대성 본부장님께 좀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좋다라는 것은 이미 저희 코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여기서 팔아야 되나요? 예, 아니면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네. 아니면 여기서 사도 되나요?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있으면 네. 저는 더 가지고 갑니다. 더 가지고 간다. 네, 하지만 없다면 지금 구간에서의 매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그러한 어떤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섣불리 뭐 팔아서 챙기자도 아니다로 제가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바뀌면서 이 기업이 가져가는 금액이 엄청나게 커졌기 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은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제 속도가 이렇게 빠르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패턴인 것 같아서. 네. 참 무서운 죄송합니다. 속도긴 합니다. 위원님 어떤 의견 주실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네. 뭐 알테오젠을 보시는 분들은 신테카 바이오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신테카 바이오가 오늘 거의 20% 가까이 급락을 시현했고 네. 그 이제 반 정도 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3월 말이면 정부가 이제 그 공시 이제 마감과 더불어서 상장 폐지 기업들도 이제 나오는데 제약바이오에서 조금 나올 가능성도 지금 이제 특례 상장된 기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료와 MSCI 이제 편입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폭탄들이 터지는 종목들도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새로 편입하려면 이제 고민하셔야 되지만 내가 만약 제약바이오를 갖고 있다라면 제약바이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안전성 여부도 이번 3월에는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는 하나의 화두가 아니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까지 딱딱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테카바이오 주주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했다가 지금 많이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보유하신 분들 오늘 다시 한번 공시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랭킹5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ISS 김태선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